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 깊이의 발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잘 짜인 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대중 앞에 서는 공인들의 경우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왕자와 결혼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한 여성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미묘한 언어적 신호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완벽한 모습 뒤에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인터뷰 진행자가 그녀의 남편 해리 왕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묻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을 고려할 때 그를 지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언어학적으로 전제 질문에 해당합니다. 즉, 당신이 남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로 깔고 들어가는 질문이죠. 돕고 있나요? 가 아니라 어떻게 돕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헌신적인 역할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그녀를 사려 깊고 헌신적인 인물로 재포장하려는 팟캐스트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언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깨끗한 소리를 내는 사운드보드나 기압계 같은 역할을 해요. 저는 오직 남편을 사랑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의 렌즈. 참으로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몇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째, 그녀는 언론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해 언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비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판의 극도로 예민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조언자, 즉 사운드보드나 기압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점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자기기만적인 환상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녀가 제공하는 사랑의 렌즈를 통해 남편 해리 왕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가족 내부의 사적인 문제들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형과 몸싸움을 벌인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꺼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를 처음부터 불신했다며 그녀가 미국인이고 배우이며 이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남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비디오 게임 슈퍼마리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목표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용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녀는 연약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주가 되고 남편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충실한 기사가 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그녀가 남편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그녀의 필요가 남편의 안정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녀의 모성애로 넘어갑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딸 릴리가 자라서 엄마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알게 될 거라 생각해요. 오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언어적 변화가 있습니다. 진행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아 바라나요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확신에 찬 단어 안다로 바꾸어 대답합니다. 마치 자녀들의 미래 생각과 감정까지도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랄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의 절정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의 소소한 순간들, 예를 들어 오늘 성적표가 나왔단다. 아침에 내가 한 농담이 정말 웃겼어. 강아지와 노는 내 모습 같은 것들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6살이나 18살이 되었을 때 그 이메일 계정을 선물로 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야, 여기 내 평생의 기록이 담긴 이메일이 있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이 여기에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녀를 울게 만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해낸 시나리오, 즉 미래의 자신이 얼마나 사려깊고 훌륭한 엄마로 비칠지에 대한 상상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기 자신의 연출에 스스로 감동하여 우는 기이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감정의 과잉은 그녀가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연스러움은 외모가 아니라 말과 행동의 진실성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과장된 언어와 만들어진 인용구들은 오히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직이라는 단어의 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할 수 없을 뿐이야 라고 고쳐주고 난 부족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부족할 뿐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그녀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내 요리 프로그램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내 팟캐스트는 아직 인기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이처럼 아직이라는 말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궁극의 방패가 됩니다. 과연 나는 요리 프로그램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가? 와 같은 본질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끝없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자 그녀는 이제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어떤 엄마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해일 뿐이죠. 이 말은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녀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증명의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재능 있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물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할수록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부의 피드백을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 최선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위험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그녀의 말이 너무나 심오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라며 감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음을 칭찬하며 그것이 마치 자유와 기쁨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의 환상을 지지해주는 두 성인의 위태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명인의 인터뷰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소비하고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화려한 말과 연출된 감정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했던 순간이나 진심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잘 짜인 연기였음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 깊이의 발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잘 짜인 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대중 앞에 서는 공인들의 경우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왕자와 결혼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한 여성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미묘한 언어적 신호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완벽한 모습 뒤에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인터뷰 진행자가 그녀의 남편 해리 왕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묻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을 고려할 때 그를 지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언어학적으로 전제 질문에 해당합니다. 즉, 당신이 남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로 깔고 들어가는 질문이죠. 돕고 있나요? 가 아니라 어떻게 돕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헌신적인 역할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그녀를 사려 깊고 헌신적인 인물로 재포장하려는 팟캐스트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언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깨끗한 소리를 내는 사운드보드나 기압계 같은 역할을 해요. 저는 오직 남편을 사랑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의 렌즈. 참으로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몇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째, 그녀는 언론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해 언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비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판의 극도로 예민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조언자, 즉 사운드보드나 기압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점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자기기만적인 환상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녀가 제공하는 사랑의 렌즈를 통해 남편 해리 왕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가족 내부의 사적인 문제들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형과 몸싸움을 벌인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꺼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를 처음부터 불신했다며 그녀가 미국인이고 배우이며 이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남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비디오 게임 슈퍼마리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목표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용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녀는 연약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주가 되고 남편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충실한 기사가 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그녀가 남편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그녀의 필요가 남편의 안정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녀의 모성애로 넘어갑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딸 릴리가 자라서 엄마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알게 될 거라 생각해요. 오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언어적 변화가 있습니다. 진행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아 바라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확신의 찬단어 안다로 바꾸어 대답합니다. 마치 자녀들의 미래 생각과 감정까지도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랄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의 절정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의 소소한 순간들, 예를 들어 오늘 성적표가 나왔단다. 아침에 내가 한 농담이 정말 웃겼어. 강아지와 노는 내 모습 같은 것들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6살이나 18살이 되었을 때 그 이메일 계정을 선물로 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야, 여기 내 평생의 기록이 담긴 이메일이 있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이 여기에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녀를 울게 만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해낸 시나리오, 즉 미래의 자신이 얼마나 사려 깊고 훌륭한 엄마로 비칠지에 대한 상상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기 자신의 연출에 스스로 감동하여 오는 기이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감정의 과잉은 그녀가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연스러움은 외모가 아니라 말과 행동의 진실성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과장된 언어와 만들어진 인용구들은 오히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직이라는 단어의 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할 수 없을 뿐이야 라고 고쳐주고, 난 부족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부족할 뿐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그녀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내 요리 프로그램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내 팟캐스트는 아직 인기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이처럼 아직이라는 말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궁극의 방패가 됩니다. 과연 나는 요리 프로그램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가? 와 같은 본질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끝없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자 그녀는 이제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어떤 엄마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해일 뿐이죠. 이 말은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녀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증명의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재능 있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물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할수록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부의 피드백을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 최선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위험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그녀의 말이 너무나 심오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라며 감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음을 칭찬하며 그것이 마치 자유와 기쁨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의 환상을 지지해주는 두 성인의 위태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명인의 인터뷰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소비하고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화려한 말과 연출된 감정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했던 순간이나 진심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잘 짜인 연기였음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 깊이의 발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잘 짜인 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대중 앞에 서는 공인들의 경우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왕자와 결혼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한 여성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미묘한 언어적 신호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완벽한 모습 뒤에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인터뷰 진행자가 그녀의 남편 해리 왕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묻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을 고려할 때 그를 지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언어학적으로 전제 질문에 해당합니다. 즉, 당신이 남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로 깔고 들어가는 질문이죠. 돕고 있나요? 가 아니라 어떻게 돕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헌신적인 역할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그녀를 사려 깊고 헌신적인 인물로 재포장하려는 팟캐스트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언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깨끗한 소리를 내는 사운드보드나 기압계 같은 역할을 해요. 저는 오직 남편을 사랑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의 렌즈. 참으로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몇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째, 그녀는 언론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해 언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비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판의 극도로 예민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조언자, 즉 사운드보드나 기압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점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자기기만적인 환상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녀가 제공하는 사랑의 렌즈를 통해 남편 해리 왕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가족 내부의 사적인 문제들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형과 몸싸움을 벌인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꺼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를 처음부터 불신했다며 그녀가 미국인이고 배우이며 이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남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비디오 게임 슈퍼마리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목표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용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녀는 연약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주가 되고 남편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충실한 기사가 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그녀가 남편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그녀의 필요가 남편의 안정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녀의 모성애로 넘어갑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딸 릴리가 자라서 엄마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알게 될 거라 생각해요. 오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언어적 변화가 있습니다. 진행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아 바라나요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확신에 찬 단어 안다로 바꾸어 대답합니다. 마치 자녀들의 미래 생각과 감정까지도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랄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의 절정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의 소소한 순간들, 예를 들어 오늘 성적표가 나왔단다. 아침에 내가 한 농담이 정말 웃겼어. 강아지와 노는 내 모습 같은 것들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6살이나 18살이 되었을 때 그 이메일 계정을 선물로 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야, 여기 내 평생의 기록이 담긴 이메일이 있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이 여기에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녀를 울게 만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해낸 시나리오, 즉 미래의 자신이 얼마나 사려 깊고 훌륭한 엄마로 비칠지에 대한 상상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기 자신의 연출에 스스로 감동하여 오는 기이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감정의 과잉은 그녀가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연스러움은 외모가 아니라 말과 행동의 진실성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과장된 언어와 만들어진 인용구들은 오히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직이라는 단어의 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할 수 없을 뿐이야 라고 고쳐주고 난 부족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부족할 뿐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그녀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내 요리 프로그램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내 팟캐스트는 아직 인기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이처럼 아직이라는 말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궁극의 방패가 됩니다. 과연 나는 요리 프로그램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가? 와 같은 본질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끝없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자 그녀는 이제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어떤 엄마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해일 뿐이죠. 이 말은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녀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증명의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재능 있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물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할수록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부의 피드백을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 최선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위험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그녀의 말이 너무나 심오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라며 감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음을 칭찬하며 그것이 마치 자유와 기쁨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의 환상을 지지해주는 두 성인의 위태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명인의 인터뷰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소비하고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화려한 말과 연출된 감정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했던 순간이나 진심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잘 짜인 연기였음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 깊이의 발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잘 짜인 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대중 앞에 서는 공인들의 경우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왕자와 결혼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한 여성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미묘한 언어적 신호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완벽한 모습 뒤에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인터뷰 진행자가 그녀의 남편 해리 왕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묻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을 고려할 때 그를 지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언어학적으로 전제 질문에 해당합니다. 즉, 당신이 남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로 깔고 들어가는 질문이죠. 돕고 있나요? 가 아니라 어떻게 돕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헌신적인 역할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그녀를 사려 깊고 헌신적인 인물로 재포장하려는 팟캐스트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언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깨끗한 소리를 내는 사운드보드나 기압계 같은 역할을 해요. 저는 오직 남편을 사랑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의 렌즈. 참으로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몇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째, 그녀는 언론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해 언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비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판의 극도로 예민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조언자, 즉 사운드보드나 기압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점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자기기만적인 환상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녀가 제공하는 사랑의 렌즈를 통해 남편 해리 왕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가족 내부의 사적인 문제들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형과 몸싸움을 벌인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꺼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를 처음부터 불신했다며 그녀가 미국인이고 배우이며 이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남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비디오 게임 슈퍼마리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목표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용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녀는 연약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주가 되고 남편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충실한 기사가 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그녀가 남편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그녀의 필요가 남편의 안정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녀의 모성애로 넘어갑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딸 릴리가 자라서 엄마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알게 될 거라 생각해요. 오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언어적 변화가 있습니다. 진행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아 바라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확신의 찬단어 안다로 바꾸어 대답합니다. 마치 자녀들의 미래 생각과 감정까지도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랄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의 절정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의 소소한 순간들, 예를 들어 오늘 성적표가 나왔단다. 아침에 내가 한 농담이 정말 웃겼어. 강아지와 노는 내 모습 같은 것들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6살이나 18살이 되었을 때 그 이메일 계정을 선물로 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야, 여기 내 평생의 기록이 담긴 이메일이 있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이 여기에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녀를 울게 만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해낸 시나리오, 즉 미래의 자신이 얼마나 사려깊고 훌륭한 엄마로 비칠지에 대한 상상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기 자신의 연출에 스스로 감동하여 오는 기이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감정의 과잉은 그녀가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연스러움은 외모가 아니라 말과 행동의 진실성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과장된 언어와 만들어진 인용구들은 오히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직이라는 단어의 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할 수 없을 뿐이야 라고 고쳐주고, 난 부족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부족할 뿐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그녀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내 요리 프로그램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내 팟캐스트는 아직 인기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이처럼 아직이라는 말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궁극의 방패가 됩니다. 과연 나는 요리 프로그램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가? 와 같은 본질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끝없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자 그녀는 이제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어떤 엄마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해일 뿐이죠. 이 말은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녀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증명의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재능 있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물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할수록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부의 피드백을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 최선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위험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그녀의 말이 너무나 심오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라며 감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음을 칭찬하며 그것이 마치 자유와 기쁨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의 환상을 지지해주는 두 성인의 위태로운 모습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명인의 인터뷰 분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소비하고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화려한 말과 연출된 감정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했던 순간이나 진심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잘 짜인 연기였음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채널 깊이의 발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통찰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잘 짜인 연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대중 앞에 서는 공인들의 경우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왕자와 결혼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한 여성의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미묘한 언어적 신호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완벽한 모습 뒤에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인터뷰 진행자가 그녀의 남편 해리 왕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묻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을 고려할 때 그를 지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언어학적으로 전제 질문에 해당합니다. 즉, 당신이 남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로 깔고 들어가는 질문이죠. 돕고 있나요? 가 아니라 어떻게 돕나요? 라고 물음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헌신적인 역할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그녀를 사려 깊고 헌신적인 인물로 재포장하려는 팟캐스트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언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깨끗한 소리를 내는 사운드보드나 기압계 같은 역할을 해요. 저는 오직 남편을 사랑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의 렌즈. 참으로 낭만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몇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째, 그녀는 언론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해 언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비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판의 극도로 예민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조언자, 즉 사운드보드나 기압계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점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자기기만적인 환상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녀가 제공하는 사랑의 렌즈를 통해 남편 해리 왕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가족 내부의 사적인 문제들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형과 몸싸움을 벌인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꺼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아내를 처음부터 불신했다며 그녀가 미국인이고 배우이며 이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남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를 비디오 게임 슈퍼마리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목표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용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녀는 연약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주가 되고 남편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충실한 기사가 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그녀가 남편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그녀의 필요가 남편의 안정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녀의 모성애로 넘어갑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딸 릴리가 자라서 엄마에 대해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나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알게 될 거라 생각해요. 오 세상에,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언어적 변화가 있습니다.
진행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아 바라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확신의 찬단어 안다로 바꾸어 대답합니다. 마치 자녀들의 미래 생각과 감정까지도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바랄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의 절정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의 소소한 순간들, 예를 들어 오늘 성적표가 나왔단다. 아침에 내가 한 농담이 정말 웃겼어. 강아지와 노는 내 모습 같은 것들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6살이나 18살이 되었을 때 그 이메일 계정을 선물로 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야, 여기 내 평생의 기록이 담긴 이메일이 있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이 여기에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녀를 울게 만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해낸 시나리오, 즉 미래의 자신이 얼마나 사려깊고 훌륭한 엄마로 비칠지에 대한 상상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기 자신의 연출에 스스로 감동하여 오는 기이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감정의 과잉은 그녀가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들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연스러움은 외모가 아니라 말과 행동의 진실성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과장된 언어와 만들어진 인용구들은 오히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라는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직이라는 단어의 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할 수 없을 뿐이야 라고 고쳐주고 난 부족해 라고 말하면 넌 아직 부족할 뿐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그녀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내 요리 프로그램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내 팟캐스트는 아직 인기를 얻지 못했을 뿐이다. 이처럼 아직이라는 말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궁극의 방패가 됩니다. 과연 나는 요리 프로그램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가? 와 같은 본질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끝없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자 그녀는 이제 증명의 게임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어떤 엄마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손해일 뿐이죠. 이 말은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녀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증명의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재능 있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물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할수록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최선을